북한 해킹 추가 사례가 더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핵심 국가기관, 방산업체, 안보기관에 대한 북한의 아주 중대한 공격이 있었고 대한민국이 뚫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숱한 군사 기밀들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파장이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즉각 국가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우리나라가 천안함 공격이나 연평도 폭격을 당한 것과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이버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우리 지금 대한민국 국가 안보와 국가 이익에 끼치는 손해, 위협이 지금 심각하고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카이 한국 항공우주산업 한국형 전투기 KF-21 제작하고 있죠. 이 카이가 해킹 당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졌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방사청 보고나 국정원 보고를 통해서 볼 때 카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들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다른 기관들도 북한으로부터 해킹을 당했을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제 방사청과 카이로부터 저희 의원실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죄송합니다. 보고를 받았는데요. 카이는 6월 16일 국정원으로부터
해킹 사실을 전달을 받고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해킹 당한 방식은 북한 정찰총국이 자행했던 한국 원자력 연구원 사건과 수법이 똑같습니다. 그 수법은 그 가상 인터넷망이라고 불리는 VPN 취약점을 통해서 침입을 했고, 그리고 내부 직원의 비밀번호, 패스워드를 알아서 뚫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도 북한 정찰총국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 이제 시도했던 방식과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방사청에 대우조선해양과 카이 말고도 다른 방산업체 해킹 사고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라는 답변을 못하고 접수된 사건들이 있다. 그리고 근데 이게 직원 개인의 해킹인지 조직 내부망 해킹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고, 또 업체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 확답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이 답변을 볼 때 어쨌든 추가 해킹 시도는 분명히 있다는 걸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정원도 저희 의원실에서 지난 10일 날 북한 해킹 여부 사실 확인을 요구했는데, 국정원은 우리가 물어본 사안은 아니지만 유사 사례를 포착해 보완 조치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으로 유추해 볼 때 기존에 알려진 원자력 연구원, 대우조선해양, 카이 사건 모두 현재 조사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해킹 사고가 있었다고 우리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저희들이 이제 미국 쪽에 알아보니까 카이 같은 경우는 해외의 유력 방산업체와 군사 핵심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업무망, 인터넷상의 업무망도 서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해외 방산업체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 이랬을 때 한국과 미국 간에, 주로 미국 방산업체인데요, 한국과 미국 간에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한미 동맹의 그런 신뢰 문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 안보상에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걸 종합해 보면 북한의 해커 조직은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그 원자력 핵잠수함 핵심 기술을 노리고 있고, 또 카이와 전산망이 연결된 미 방산업체들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때문에 저는 이번 국가 핵심 전략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 행위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다음과 같은 4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청와대는 즉각 NSC를 소집하고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따라서 사이버 테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국가 사이버 안전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여기 있는데요,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 공격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실장과 협의해 심각 수준의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따라서 사이버 테러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방들에게도 알려야 됩니다. 둘째는 한미 사이버 안보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한미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핵잠수함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방산업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방산업체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따라서 미국과 즉각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 의원실이 파악한 바로는 미국 측은 현재 이런 한국 내의 심각한 안보기관들, 방산업체들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공유받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총체적인 국가 사이버 보안 실패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국가 1급 보안 시설의 해킹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감추기에만 급급한 밤의 통일부 장관 박지원 국정원장은 책임을 물어 즉각 경질해야 되고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합니다. 넷째로 북한이 이번 해킹 사태의 범인으로 밝혀진다면 정부는 그에 상응하는 비군사적인 대응 조치로 북한에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됩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사이버 테러를 자행했을 때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불이익을 받는다 하는 구체적인 경고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사이버 공격, 사이버 안보 실패에 대한 경각심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사이버 안보 회의 정도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우리 생활에 요즘은 대부분이 사이버 온라인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우리 영토에 군사적인 도발이 있었던 것에 비해 지금 우리나라가 입은 안보적 침해 그리고 국익 손상 그 정도는 과거 천안함이나 연평도 폭격보다도 훨씬 중대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빨리 인식하고 사이버 국가 비상사태를 즉각 선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정진석 위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특위와 국회 국방위 위원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군 고 이중사의 강제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120여일이 지났고 이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도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사건 처리가 너무도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특위와 국방위는 이 군 당국을 상대로, 특히 군 수사 당국을 상대로 수차례의 회의와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 처리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내린 결론은 이 사건은 발생 이후 고의적인 은폐, 은닉, 축소, 방치로 그야말로 부실 수사가 이어져 왔다.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이런 사건, 그리고 지난 2013년과 17년에도 여군 장교가 성범죄 희생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 것입니다. 군 당국의 협조는 매우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그 의도가 역력히 감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 특위와 국방위는 군 수사 당국의 자세 전환을 촉구하고 국민들 앞에 한 점 의혹 없는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힐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에 임해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또 기요구되어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여당이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방위와 특위를 겸하고 있는 신원식 의원께서 그 회견문을 낭독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군 강제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야권 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존경 없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와 국방위원들은 참으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공군 고 이중사의 강제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에 관련된 국방부와 군 수사기관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사건 발생 직후 고의적인 은폐, 축소, 방지와 부실 수사로 인한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키고도 여전히 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방부와 공군은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저희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상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군 군사경찰단에 국방부 및 공군총장에 대한 보고서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자료 제출을 거부 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수사 중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군인권센터는 어제 지난 5월 22일부터 23일 사이에 공군 군사경찰단이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군 참모총장에게 보고한 4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저희 특위의 자료 요구에는 일절 불응하던 국방부가 고의든 실수든 해당 문건들을 외부에 유출한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는 국민과 그 대표인 국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진실 규명만을 바라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신 유족들에 대한 배신이자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공군본부 법무실과 군사경찰단,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의 초동단계 부실수사 의혹을 규명해야 할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한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보고문건에서 강제추행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공군 군사경찰단장, 최초 강제추행 신고 관련 증거를 방치한 20비 군사경찰대대 관계자 등에 대한 구속 수사는커녕 보직 해임조차 하지 않아 현재 그 자리에서 번연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실상이 보도된 6월 25일과 28일에서야 마지못해 형사 입건만 했을 뿐입니다. 초기 부실 수사 및 은폐 축소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이들에게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것이고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공군의 수사와 재판의 총괄 책임자로서 이 사건을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의 최핵심 관련자인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의 휴대폰을 확보하고도 2주째 아직 포렌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공수처 통보 대상이란 사건을 이유로 동 법무실장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분으로 촉발된 수사임에도 피조사자의 권익보호가 주 목적인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입시켜 사실상 수사 방해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바라는 온 국민과 유족의 염원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국민과 유족들의 애끓는 염원이 아니라 본인들의 안위입니다. 더 이상 국방부 합수단의 사건 전모와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습니다. 이에 저희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와 국방위원들은 유족과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해서 국방부와 정부 여당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어제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4개 문건의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를 하고 그 결과와 해당 문건들을 조속히 공개하라. 둘째, 국방부는 물증과 심증을 확보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깊이 지연하면서 제19 감사기와 개인적인 안위 지키기에 급급한 국방부 검찰단장과 조사본부장을 즉각 보직 해임하라.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으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즉각 야권 사당의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 2021년 7월 1일 국민의힘 군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위원회 및 국방위원 일동. 감사합니다.
무너진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더는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신임 청와대 비서관들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다시 청와대발 인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국방부는 박인호 공군 참모총장 내정자의 내정 사실을 알리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라 공식 발표했지만 청와대가 돌연 하루 만에 임명을 유보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경질된 데 이어 군 내 최고위급 인사인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부실 인사 검증으로 인해 임명 보류라는 전례 없는 총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청와대는 박 내정자가 공군 사관 학교장 재임 시절 발생한 공군 사관학교생도 간 성추행 사건과 사관학교 교수 간 감금 협박 사건 처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 공군 참모총장 인사가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이성용 전 총장이 경질된 데 따른 후속 인사였던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더 철저히 인사 검증에 임했어야 했습니다. 서둘러 재검증을 거친 뒤 큰 문제가 아니었다며 낙마 사유는 아니다라고 해명하면 국민들께서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게다가 군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임에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청와대 인사 시스템의 역량 부족이자 실책이요,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진국 민정수석과 김혜숙 인사수석, 더 나아가 총책임자인 문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잇따른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시스템의 문제라고 해명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니 문 대통령은 언제까지 내 사람이라고 감싸고 두둔하기만 할 것입니까?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질책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는 청와대의 말이 진심이라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책임을 묻고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을 전면 교체해 쇄신의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청와대가 나 부끄러운 인사 참사를 계속해서 되풀이할 생각이 아니라면 인사검증 시스템을 바로 세우고 이제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7월 1일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황보승희입니다.
한시라도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7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우려했던 델타 변이 감염자까지 확인되어 국민들의 불안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수도권 발생 비중이 약 85%로 높은 수준인데다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 소식마저 전해진 이 엄중한 상황에서도 새 거리두기 시행 방침을 고수해오던 정부가 수도권 지자체가 정부 방침 일주일 유예를 결정한 직후 지자체 결정에 동의한다며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꿨습니다. 선제적 방역 대응은커녕 지자체의 결정을 뒤쫓는 정부 대책에 국민 신뢰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잡기란 쉽지 않을 뿐더러 그간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대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안고 그 고통을 감내해야 했음을 벌써 잊었습니까? 지난 6월부터 정부의 대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예고가 국민들에게 섣부른 방역 완화 신호를 심어준 방역의 독이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30% 수준인데다가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방역의 고삐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껏 국민들이 공들여 세운 K방역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아찔한 상황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정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델타 변이와 같은 해외발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확산 차단에 주력해 주십시오. 아울러 백신 1차 접종자에 한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당분간 보류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한 성급한 완화 조치가 국민들의 희생으로 지켜온 방역과 백신의 효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하기 바랍니다.
있습니다.